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센스나 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게 상황마다 다르고 지금 시기에는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이 경험이 있는데요. 돈을 버는 분들은 대부분 돈에 대한 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운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특정 이벤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가끔 경매 물건을 브리핑을 해드리잖아요. 이 물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물건 중에 어떤 특이성을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 시기에 단독 낙찰이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단독 낙찰이에요. 한 분 들어오셨고요. 74% 썼습니다. 물론 최저가는 아니에요. 최저가보다 좀 더 쓰셨죠. 단독 낙찰인데 제가 이 시기에 요 당시에 2019년도 중반에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잘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물건은 보시면은 몇 가지 찝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읍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던 곳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좀 많이 떴는데 재개발 물건이나 아니면 여기가 대장이거든요. 여기 아이파크가. 이게 많이 유명해졌는데 지도를 보면 좀 싸해요. 외곽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좀 많이 안 가던 지역 중에 하나였다가 나중에 급등을 했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변전소예요. 아직 지상에 있는데 엄청 커요. 그래서 변전소가 있어서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썩 선호하지 않았었어요. 자, 첫 번째로 선호하지 않던 지역에 선호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선호하지 않는 평수예요. 37평. 법인이 입찰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나중에 내야 돼요. 매도할 때. 그럼 법인은 못 들어오죠. 지역도 별로잖아요. 규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헬리오시티 입주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부동산이 끝났다고 했어요. 대략 10개월에서 1년 동안. 지역들을 다 총괄하면 1년 정도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지역을 보면은 10개월이 안 넘었는데 지역마다 이제 순서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1년은 갔는데 그 당시에 단독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가 얼마냐? 2억 5천에 받으셨잖아요. 요거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실거래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금매로 깎아서 입주 가능한 물건을 만약에 거래 가능한 물건 가격을 대라면은 6억 원이에요. 물론 지금 여기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6억이라 그러면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는데 6억이면 지금 거래가 가능해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한 게 맞고요. 6억이면은 그래도 시세보다 상당히 낮춘 건데 6억 원 안팎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5억 정도 합니다. 전세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분은 아무도 안 들어오는 시기에 비인기 지역에 비인기 위치에 있는 비인기 평수를 혼자 들어가서 아무 경쟁 없이 낙찰 받은 다음에 2억 5천에 받으셨는데 뭐 아무리 뭘 더 내셨어도 지금 아파트 시세는 6억 원이고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고 그리고 전세를 놔도 5억 원이란 뜻이에요. 막 잘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이 아니라 이 당시 때 정말 잘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저도 단독 낙찰을 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됐어요. 그리고 제 가족도 그때 단독 낙찰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것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그 얘기 누가 못해라고 하시지만 그 당시 때 이 물건들을 임장을 다닌 사람이 없느냐? 학원에서도 나왔고 팀에서도 나왔고 카페에서도 나왔고 임장은 다 하는데 입찰을 안 한 거예요. 왜?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라이브에서 소개시켜 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물건.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역세권이죠. 역세권에다가 소형 평수니까 가격 저렴하죠. 그리고 인근에 인프라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남시죠. 신도시도 있고 교통호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은 했지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투자하기 좋은 평수에다가 그리고 역세권에다가 알고 있는 한동안 유명했잖아요. 하남시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이 50명이 들어와서 이런 가격에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받으신 분께 죄송한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1층 시세가 그래도 4억 5천 정도의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호가로 보면 안 돼요. 호가로 보면 더 높겠지만 1층이랑 중간층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금 시기에 1층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시세를 4억 5천에서 4억 7천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못 받았다고 말씀드리긴 죄송하긴 하지만 보시면 인기가 좋은 물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또 다른 상황을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천안을 보시면은 천안의 낙찰 보시면은 응찰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20명씩 들어왔어요, 다. 이러면 사실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 낙찰가가 실제로 그렇게 저렴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겹칠수록 좋은 거예요, 레이어드로. 물론 겹칠수록 제 얘기가 황당하게 들리실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시기에, 사람들이 모두가 절망한 시기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평수에,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혐오하는 시설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 거의 단독 낙찰이 되는데, 사람들은 단독 낙찰을 받을 때 엄청난 공포심을 느껴요. 저도 예전에 처음 혼자 단독 낙찰을 받았을 때 공포심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단독 낙찰을 받아보시면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군집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남들을 따라가는 걸 엄청 좋아하고 엄청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제 안에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낙찰받았던 물건 중에 92명이 들어온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92대 1을 이기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돌았으니까 같이 입찰 참여한 분들이 이 법정대에 서 있는데 비켜줘야 되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 그렇게 싸게 못 받았어요. 그거 좀 비싸게 받았어요. 제가 제일 싸게 받은 건 거의 다 단독 낙찰이에요. 근데 보시면 샘플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라이브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도 이거 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무리 안 좋지만 제가 시기가 안 좋고 경매 물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뉴스에는 자기들이 조회수를 뽑을 수 있는 것만 갖다 쓰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보시면 지금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내 집 마련을 경매로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경매법정은 사람이 계속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이 감정 시기가 달라요. 보시면은 감정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감정 시기가 2022년도 2월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감정 시기에 따라서 말하기 쉬운 거예요. 감정가 대비 몇 프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정가 대비 지금 76%에 낙찰됐잖아요. 이거 시세예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말을 지어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경매 낙찰가율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과 낙찰 금액을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을 버는 감각은 이런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시기 이기하면 또 미워하실 테니까. 근데 저는 변치 않아요, 여러분. 남들이 안 할 때, 남들이 절망할 때, 남들이 겁먹었을 때, 남들이 싫어하는 매물을, 나중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매물을, 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을 내 모든 공부와 능력과 경험을 담아서 용기를 실어서 최대한 싸게 사놓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붙일 거예요. 근데 전 거기에 반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바꾸실 건가요? 월급 받아서? 이런 얘기가 또 욕을 먹죠. 근데 저는 절대 의견 안 바꿔요. 100% 나오는 안정되는 모두와 함께 가는 확실한 모두가 인정해주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가서 공기업 가서 공무원 가서 열심히 월급 받아보세요, 여러분. 저 그거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슈퍼카,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집, 여러분이 원하는 해외여행 그 스타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걸 지금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누릴 분도 계세요. 저는 믿어요. 왜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물건 입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낙찰 받으면은 내가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어요. 엄청 공허합니다. 이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었나? 내가 시세 파악을 잘못했나? 아니면 이게 동호수가 되게 특이한 건가? 내부가 썩어 문드러졌나? 아니면 명도 대상자가 약간 정신병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게 굉장히 잘한 일일 수도 있고 실제로 사고 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늘 말씀드려요. 확실한 건 돈이 안 돼요. 불확실한 거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된다는 게 아니라. 점점 불확실해지잖아요. 비인기 지역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나하나 들어갈수록 레이어를 깔수록 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다 절망한 시기에 정말 비인기 지역에 특수 물건에다가 권리관계 복잡하고 막 이런 데는 엄청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아시죠? IMF 때 4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거 1000억까지 얘기 나왔었습니다. 또 기사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서장훈 씨. 저 서장훈 씨 좋아하거든요. 저 좋아합니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뭐 98년도에 건물 산 게 20배가 올랐다 기사를 써서 또 욕먹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썼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98년도 IMF 때 건물 살 용기 있어요? 98, 99년도에 건물 사신 분들은 부동산 DNA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건 대놓고 얘기해도 돼요. 그걸 지금 와서 얘기하면 안 되죠. 모두가 망해 나갈 때 누군가의 자산을 받아준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이 보수가 많아요.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나중에 검증이 되겠지만 안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상승기 때는 주식처럼 지금 다 빠져나가요. 저는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중반기까지가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임대차 3법 발표 나고 나서 그 앞뒤로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나와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의견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아니다. 이번엔 진짜 네가 틀렸다. 이번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인정하는데 저는 패턴 자체가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 제 인생의 젊은 시절을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했는데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